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된 순간 여리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3년 전부터 진심을 숨긴 채 모든 오해를 감당해온 강철이 이제 그 오해의 끝이 드러나고 숨겨진 진실이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궁궐 안에 진짜 배후, 우리가 어르신이라 불렀던 자의 정체까지. SBS 금토 드라마 귀궁.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개가 시작됩니다. 어서오세요. 듣는 드라마 달빛 무비입니다. 오늘은 7화와 8화의 간단한 흐름을 정리하고 다가올 9화의 예고 속 여리와 강철이 그리고 어르신의 진짜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앞서 궁을 뒤흔든 수살귀. 중전과 여리가 그 살에 맞아 위기에 처하자 왕 이정은 직접 미끼가 되기를 자처하고 강철이는 눈이 뒤집힌 채 여리를 지키기 위해 분노합니다. 수살귀와의 싸움 끝에 두 남자는 결국 그를 제압해내죠. 그 중심엔 아픈 몸을 이끌고 온 여리의 살풀이 의식이 있었고요. 강철이 살에 맞는 장면을 미리 꿈에서 본 여리는 그 순간을 막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강철이가 무사히 깨어나자 주저없이 끌어안죠. 한때는 증오했지만 이젠 두려운 마음이 더 큰 감정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죠. 수살귀의 소원은 단 하나였어요. 딸에게 유고를 전해달라는 것. 개인적으로 수살귀와 딸이 만나는 장면은 슬프고 감동적이었는데요. 특히 두 배우의 눈물 연기와 절절히 드러나는 감정은 극의 몰입도를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수살귀가 마지막으로 알려준 이름. 그 맹인놈 아구지. 이름 뒤에 숨어있던 정체는 그동안 궁 안에서 간사하게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던 풍산 판수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였죠. 9화의 예고를 보면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여리의 외조모 넙덕을 죽게 만든 존재가 강철이가 아닌 팔척귀였다는 걸 여리는 야광기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강철이는 13년이나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를 안고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강철. 그 마음을 뒤늦게 알아버린 여리는 오히려 마음이 괴롭기 시작하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는 그 질문조차 미안해집니다. 여리와 둘이 대화를 나눌 때 강철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러한데 너는 어떠하냐? 그는 스스로도 감정인지 장난질인지 모른다며 혼란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의 말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용기입니다. 강철이는 진심을 드러내는데 13년이 걸렸고 여리는 그 진심을 받아들이는데 단 몇 초도 채 걸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 몇 초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의 입장에서도 강철이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나 책임감만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먼저 끌어안았던 그 순간 우리는 그녀가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사람은 누구나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해는 때론 그 사람과의 시간을 영영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오해를 껴안은 채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용기 내어 진심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어르신이라 불리던 인물의 정체가 마침내 밝혀집니다. 왕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영의정 김봉인. 그가 바로 팔척귀를 부르고 조종하던 진짜 배우였던 거죠. 사실 앞에서 어느 정도 복선이 있었는데요. 궁 안에서 비비가 영의정의 영혼을 먹으러 다가갈 때 영의정의 배에 도끼가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서 어르신에 대한 힌트가 느껴졌었죠. 이전까지는 최원우와 영의정 중에서 누가 악역일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손병호 안내상 배우가 절대 비중 없이 출연할 분들이 아니기에 보는 내내 누가 어르신일지 헷갈렸습니다. 초반에 최원우는 말자 패들과 뭔가 일을 꾸미는 느낌이라서 혹시 최원우가 어르신이 아닐까 의심했어요. 반면 영의정은 너무나 충직한 신하의 느낌이라서 설마 하는 마음이 강했는데요. 영의정 배에 도끼가 가득하다는 비비의 말 때문에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비는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만 잡아먹으며 그 나름의 덕을 쌓아서 하늘로 승천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제까지 수많은 드라마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알지요. 드라마의 흐름상 너무 대놓고 나쁘게 나오면 오히려 악인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요. 풍사는 말합니다. 한 달 안에 원자의 목숨을 끊어놓겠다. 그리고 영의정 김봉희는 대답하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놈의 목숨줄을 끊을 것이다. 조용하고 겸손한 척했던 어르신이 결국 스스로를 드러낸 겁니다. 게다가 그는 이제 여리가 넙덕의 손녀라는 사실까지 알아차렸어요. 즉
열이도 팔척기를 불러낸 세력의 표적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음 화, 강철이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무기, 그 앞에 놓인 선택, 지극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윤갑의 어머니를 구할 것인가, 사랑하는 열이를 구할 것인가. 그 순간 강철이는 누구의 손을 먼저 붙잡을까요? 그동안 그가 선택해온 길은 항상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었죠. 이젠 열이도 알 겁니다. 그가 어떤 감정으로 자신을 바라봤는지를요. 드라마 귀궁은 주술과 전생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 그 중심엔 사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침묵한 사람, 오해로 미워했던 사람,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저 미안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9화는 그들 모두가 진심 앞에서 흔들리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달빛 무비였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